북한에서는 가정주부, 은퇴한 노인들, 만 16세 이하의 애들을 내놓고는 다 정규군 및 비정규군이에요. 눈만 뜨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대요. 우리가 핵보유국만 되면 소해, 동해의 모든 항들에 쌀이 미어지게 들어온다. 김 작가 TV에서 사실 탈북민 분이 출연하신 건 이제 최초인데 아무래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거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999년 1월 16일 대한민국에 기순하셨잖아요. 예.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북한이랑 어차피 다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훨씬 좋나요? 이거는 뭐 훨씬 좋고 이건 뭐 북한하고 대비할 나라는 저 소말리아도 북한하고는 대비 못해요. 소말리아 내전으로 몇십 년 고생한 소말리아도 북한에 비하면 비단입니다. 벤처기업이나 또 있어요. 거기는 없어요. 북한은. 자, 그럼 이제 북한의 병사랑 무기수 그리고 기술력과 성능의 실체, 북한 군사 실체가 좀 어떤가요? 북한은 70년대까지는 쭉 올라갔어요. 그때는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급격히 급감하면서 돈을 안 모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가지고 어떤 갱신도 없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술력, 질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질이 낮고 가용, 군사력에 맞게끔 나라의 그 전쟁 준비라든가 이게 군사력 강화에 북한군을 올인시켜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여. 온 나라 토목 공사판에 다 북한군을 끌어내요. 이것 자체가 국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하고파도 할 수가 없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나 100만 젊은 대군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 풀어놔도 일할 게 없고 묶어놓고 인건비 전혀 없는 집단으로 공사장에 끌려다니면서 그들을 병영 생활시키는 거예요. 이 체제 유지 가장 고약하고 악랄한 수법이죠. 기술력이 한국이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훨씬 무기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숫자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는 숫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한국이 과연 잘 막을 수 있을까요, 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그 역등하는 세계의 모든 군사수단의 발전 역사를 놓고 볼 때 70년대에 모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북한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핵, 미사일, 비행기 만든다, 잠수함 만든다. 극찍이 날쳤지만은 오늘날 쓸만하다 하는 기준에는 어느 것 하나도 도달 못했어요. 비행기, 잠수함, 간첩 실어 나르는 잠수함이 강릉지 어디면지 왔다가 꽁치고 그물에 걸렸다면서요. 그 정도 말만 하잖아요. 북한 비행기 개발 육사는 더 웃겨요. 중국은 그런 데서 북한의 항공력 거기는 중국은 구소련의 비행기들이 몽탄 들어갔거든요. 구소련이 팔아가지고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구소련이 너무 극진각진하니까 왜 대군을 제대로 물지 않으니까 김정일이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나? 우리 힘으로 비행기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들 재간이 있어요? 기술력이 없는데. 북한은 기본 원료 자재에서부터 걸려요. 북한의 탱크, 비행기, 금속이 거의 80~90% 아니에요? 무기인 경우는. 그 금속의 그 특수강의 버금가는 강제를 뽑아먹네요. 북한은. 그 수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 무기는 아무리 자체로 개발한 어떤 특수강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게 퍼 쏘기 전에 거기서 폭발할지 어디서 폭발할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신용이 아예 없어요. 북한의 비행기 역사 참 재미납니다. 1980년대 초중반인가 프랑스의 미테랑 전 대통령이 사회당 당수했을 거예요.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김일성, 김정일을 다 만났거든요. 노동신문에 사진까지 나왔댔어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한테 비행기 공장을 하나 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미테랑이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미테랑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그 국제 언어를 이해 못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를 얘는 준다고 들은 거예요. 그런 유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진짜 폭력 만능주의자들답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당 대표단을 모아서 프랑스에 파견한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도 축하하면서. 그때 단장이 연영무위가 갔댔어요. 가서 미테랑 만나도 못 보고 그 관계자들이 나서 커피 몇 잔 얻어먹고 왔대요. 비행기 약속된 대로 비행기 공장을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이 모든 안보 동맹상에서 공산권의 비행기 공장을 줄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이 온 거예요. 커피 몇 잔 받아먹고. 나는 여기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그때 자본주의 나라 그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게 못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뭐 어쨌든 그 덕에 대표단까지 모아서 프랑스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나저나 구경이라도 하고 왔어요. 김일성 족속은 프랑스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군이 이제 전쟁 때 동원하는 숫자만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위협적이지 않나요? 북한은 군국주의 국가예요. 내가 늘 북한을 정리할 때 노예주의, 봉건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신종주의를 믹스한 국가라고 해요. 노예주의, 이건 우리 그저 액면 그대로 봅시다. 전체 인민이 김일성 족속의 노예 딱지와 같은 초상의장을 달아야 거리에 나가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카카오호에 깨끗이 들어가 있는 김일성 족속의 초상화 밑에서 생활해야 돼요. 김일성 족속의 초상화를 걸지 않는 집에는 누구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이게 노예주의 징표예요. 또 다른 나라, 살기 위해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도망친 노예 잡아들이듯이 잡아가려고 핵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노예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봉건주의, 세습을 해요.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추대예요. 핏줄 추대. 그리고 몽땅 계급주의론에 비춰서 그 무슨 이런 계급, 핵심 계층, 기본 계층, 적대 계층 다 나눠놓고 전체 인민이 노동계급의 용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계급주의론자. 이거 비틀어 보면 봉건주의나 같거든요. 추대하는 것, 사람을 계급적으로 둥분화해놓은 것 다 봉건 잔재거든요. 군국주의, 이거는 가장 확실해요. 그거는 뭔가 국가의 모든 정치 행위에서 전쟁 관점을 가지고 군사제일주의 원칙에서 하라는 게 김일성 족속 노동당의 변함없는 슬로건이에요. 간부 사업에서 기득권 진입에서 군사 복무 경력이 없는 자는 간부권에 진출을 못해요. 이거예요. 전체 인민이 무장해야 된다고 떠드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단 넘어서서 사도청에든 만 16세부터는 무조건 총을 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붉은 청년군이 돼. 북한군을 제외하고 이것도 있어요. 노농적이대, 교도대, 비상비군이 다 있는 거예요. 준군사인원. 이걸 다 하면 북한에서는 가정주부, 은퇴한 노인들, 만 16세 이하의 애들을 내놓고는 다 정규군 및 비정규군이에요. 군국주의 전형이에요. 눈만 뜨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대요. 눈만 뜨면 남조선 해방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제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행사하는 데서 전쟁 준비에 1차 원칙을 두고 진행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는 수령. 하나를 대표하는 게 수령이거든요. 수령이 지금 자기네 전체를 위해서 하는데 그게 수령이 전체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수령의 비전을 실현하는 게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의 북한 주민은 김일성 족속을 위해서 몸과 마음, 양심과 도덕을 다 바쳐야 김일성 하늘이 내린 김일성 족속이 펼쳐진 국가 비전인 뭐 성경에 나오는 낙원의 땅 같은 거 살아서는 볼 일이 도저히 없는 게 그게 실현된다고 고화되는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했듯이 신종주의. 김일성 족속이 신을 경지에 올려놨어요. 신격화,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기네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까불어대요. 최고 존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최고 존엄이란 딱지를 붙였다는 것은 신종주의 전형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은 지구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체제가 나왔으며 이거는 반드시 기필코 제거해버리는 게 그건 그렇게 될 거예요. 역사에 역행하는 저런 체제는 존재할 수가 없죠. 북한이 이제 남한을 이제 전쟁으로 통일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목표 중 하나일 텐데 그런 반면 북한 군사력은 한국에 비해서 계속 처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군사력은 왜 처지는 거죠? 왜 처지는가? 북한의 그 경제를 보면 알아요. 경제. 북한의 모든 정책 행사의 기준은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이에요. 어떤 저 창의적이고 창발적이고 협동적이고 집체적 논의에 먼저 준해서 수령의 말이 첫째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북한은
전쟁 준비도, 군수 경제도, 인민 경제도 수령의 명령 경제예요. 수령의 야망에 따라서 지 밥그릇처럼 주물딱거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경제가 나올 수 있어요? 경제가 무너진 거는 군수 산업이 무너진 거고, 산업 기반이 없는 국방력 강화라는 거는 공연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는. 그 북한 경제는 명령 경제라니까요. 그래서 북한 경제 오늘 아침까지 북한 노동시민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건 경제에 관해서, 경제는 군수 경제도 들어갑니다. 당중앙이 정해준 시간대에, 당중앙이 정해준 수량대로, 당중앙이 정해준 질적 높이에서 무조건 수행해야 하며, 그 길에서는 죽을 권리도, 주저앉을 권리도, 물러설 권리도 없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런 내피셜이 북한 경제, 주민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정치생활을 맹맥히 관통하고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된 거예요. 내 말이 틀리면 노동신문을 보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숨이 탁탁 막히죠. 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수량. 네,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경제에서 밥가마 만들든 볼펜 만드는 그 생산 공정도 다 당과 수령에 지정해준 혁명 초소로 돼 있고, 이 몇 개를 만들라는 것은 수령이 내린 명령으로 되어 있으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틀린다면 노동신문 북한의 모든 언론에 깨끗이 100% 나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북한 전력이 어쨌든 핵이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일 텐데,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건 그래도 뭘까요? 없죠? 없나요? 북한을 통체적으로 놓고 볼 때 북한에서 진짜 천상천하의 제일 무서운 거는 김일성 족속의 야망이에요. 야망에 의해서 다 벌어진 현상들이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이라고 하는 김일성 족속의 야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 족속의 야망을 받쳐줄 만한 어떤 무형, 이형의 자산이 다 파괴된 나라예요. 한 개인 족속의 야망을 위해서 나라를 저렇게 들볶는 백성 들볶아, 땅을 들볶아, 나라를 들볶아, 잘 될 리가 없지요. 김일성 족속의 야망이 무서운 거지. 그리고 핵 말고도 생화학 무기가 무섭다는 얘기는 있던데. 그거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나는 그 분야 출신이 기자입니다. 내가 언젠가요, 얼마 전에 국가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가서 여느 탈북민들도 앉아서 북한은 다 무섭지 않은데 생화학 무기가 무섭습니다. 탈북민이 앉아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뭘 하다 왔니? 북한군에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하나만은 정확히 알자.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북한 밖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1위요, 3위요, 4위요 할 정도 되자면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화학비료 공장이 풀 가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만이 생화학 무기 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선지 얼마나 오래된지 알아요? 비료 공장에 돌아 안 가서 백성이 아래로 내보낸 부패물도 걷어내라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똥오줌을 내라는 나라가. 나는 1977년에 300명 서저 나가서 1979년 6월 31일까지 300명 서저 생활을 할 때 해주 림비료 공장 300명 서저 생활도 했댔어요. 림비료 공장, 비료 공장이거든요. 황해남도 곡창지대의 유일한 비료 공장이었어요. 네. 그 비료 공장의 원료가 그때 베트남에서 들어왔어요. 림비료 기본 원료가. 근데 그때도 공해를 없앤다면서 해수 바닷가에다 지었어요. 공해고 나발이고 돌아가야 어쩌죠. 하루에 한 교대밖에 돌질 않았거든요. 남바로 돌려서 24시간이면 요만큼 나오는 게 생화학 무기 원료예요. 공장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가 1980년대 초에 생화학 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떠들 때 과학자들도 그랬어요. 북한 땅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학 공장들을 망가동으로 돌려야 생화학 무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다 썼어요. 그러면 그것도 뻥이라는 건 알리잖아요. 난 이거를 기자 생활하면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북한 생화학 무기.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정남이 이렇게 죽은 건 뭡니까? 이렇게도 될 거예요. 어쨌든 독극물 아닙니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산에 대한 그 모든 여건이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그게 제대로 가자면 첫째로도 그 생산하기 위한 원료, 수단, 공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북한군은 그 범위를 알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생화학무기 개발에 대한 연구는 국방과학원이나 이경제위원회에서 하질 않아요. 북한군 국방성이라고 그러나 산하의 군의국에서 이걸 연구해요. 군의국. 그리고 그 기지는 평안북도의 회창인가? 무슨 창인가 내거 이름 자꾸 헷갈리는데 거기에 있어요. 군의국의 서연구실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확산이 가능하다면 그 군의국의 연구소들이 받아 머물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한 그 극소량의 테러용 그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 들어가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어떤 특정 국가에서 시도했던 그 생화학 무기 전쟁은 북한은 그렇게 너무 안 떨어지대요. 욕망은 굴뚝같지만은 받쳐 안 줍니다. 북한의 모든 화학 공장이 불가동해야 돼요. 근데 그럴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없어요. 거기에 모든 원료 자재가 해외에서 다 들어갔어요. 북한이 근데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했잖아요. 뭐 근처에 뭐 미사일도 쏘고. 네. 왜 이렇게 계속 도발하는 거죠? 그 도발하는 거는 쟤들이 국가의 성격을 보면 알아요. 체제의 성격. 네. 노예주의, 봉건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신종주의 명분이 대외에 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쟤는 그건 다 실현했으니까 이젠 이걸 유지해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몰빵을 하다 나니까 이게 점점 내려간 거예요. 모든 그 국가의 모든 경제적 자원, 자연적인 그 모든 지정학적 자원, 북한 주민들의 모든 마인드를 몰빵한 게 수령 신격화 북한 전역의 우상화, 전쟁 준비, 세계혁명, 공산혁명이라는 엉망창한 그 국가 비전이 몽땅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거는 생긴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이게 안 생긴다. 김일성 족속의論예요. 1990년대 식량 배급제도가 무너졌을 때 난 1995년 12월 30일에 김책지로 추방돼 갔는데 그때 나는 너무 증오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정일이가 북한 지방 주민들을 어떻게 세뇌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핵무기만 가지고 핵보유국만 되면 소해, 동해의 모든 항들에 쌀이 미어지게 들어온다. 북한 주민들은 그림도 못 그려요.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조금만 참자. 그게 어느까지 왔어요. 그게 김일성 족속이 누가 듣든 말든 북한 주민들은 워낙 비밀 대국이니까 그거 있다면 있는갑다 하지 보여주질 않으니까 다 봉쇄해놓고 세뇌해놓고 칸칸이 다 비밀막을 치다 나니까 그런 거짓말이 30년 동안 통했어요. 이제는 그래 있다 치자. 이젠 좀 쓰라마. 이 지경이 됐어요. 있다는 거. 이제 인민들도 좀 안 믿기 시작하는. 믿었다고 해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권력 행사에서 원리는 딱 하나예요. 독재자가 주민에게 강요하는 것하고 강요에 응한 대가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저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이게 깨진 거예요. 못 주니까. 네, 그럼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